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32살 윤서연입니다. 대형 식품 회사에서 마케팅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후 열심히 일하며 승진을 거듭해 여기까지 왔고, 커리어 면에서는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부모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항상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와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고 승진도 빠르게 하는 것을 보며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30대에 접어들면서 주변의 결혼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시작했고, 친척들은 만날 때마다 좋은 사람 없니? 라고 물었죠. 저도 물론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하다 보니 연애할 시간이 부족했고, 만나는 사람들과도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1년 반 전 지인의 소개로 강민준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IT 기업의 이사로 명문대를 나오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이른바 금수저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건설회사의 오너 가족이었고 서울 강남에 살고 있었죠. 민주는 어릴 때부터 최고급 교육을 받았고 해외 유학도 다녀왔으며 가족 사업에 합류해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민준의 인상은 무척 좋았습니다. 키는 183cm 정도로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에 세련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외모보다 더 매력적이었던 것은 그의 배려심과 다정함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 말을 경청해 주었고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첫 데이트 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책들을 미리 찾아 읽어왔던 것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맛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는 것도 모두 그였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거듭하며 점점 가까워졌고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식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항상 제 생각을 먼저 했고 기념일마다 잊지 않고 선물을 준비했으며 제가 힘들 때면 항상 위로해 주었어요. 한 번은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로 밤을 새워 일할 때 아침 일찍 카페가 열자마자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를 사들고 회사로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가 저를 감동시켰고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죠. 제 부모님도 민준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는 첫 만남에서부터 정중하게 인사하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니까요. 특히 아버지는 민준의 사업 감각과 배경을 높이 평가하셨고 그의 가족과 우리 가족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어요. 어머니는 그저 저와 잘 어울리고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도 민준을 좋아하셨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민준은 가장 로맨틱한 방법으로 청혼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꽃으로 가득 채우고 라이브 연주와 함께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죠. 서연아, 평생 함께 해줄래? 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주저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꼈어요. 청혼 이후 우리는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의 제안으로 서울의 호텔 웨딩홀을 예약했고 유명 디자이너의 웨딩드레스를 맞췄으며 하와이로의 2주짜리 신혼여행도 계획했어요. 예물로는 고급 주얼리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세트를 선물 받았고 신혼집으로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마치 동화 속 공주가 된 것 같았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민준의 가족과도 더 자주 만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엄격해 보였지만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특히 민준의 어머니는 결혼 준비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민준의 형인 민석 씨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느라 바빠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친절하고 조용한 인상을 주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결혼식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을 하는 날이었어요.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제 곧 민준의 아내가 된다는 생각에 행복감으로 가득 찼죠.
피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민준의 형인 민석 씨였어요. 서연 씨, 저 민준이 형입니다. 급히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시간 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심각함이 묻어 있었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1시간 후 한적한 카페에서 민석 씨를 만났어요. 그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선명했습니다. 민석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하지만 더 이상 고민하다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서연 씨, 동생과 결혼하면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이 될 겁니다. 제발 멈추라고 하고 싶지만 결정은 서연 씨가 하셔야겠죠. 그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의 얼굴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그는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민준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민준이 한 여자와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정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진 속 민준의 표정은 제게 보여주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날짜가 적힌 사진도 있었는데 불과 2주 전의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 여자의 집으로 보이는 곳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쇼핑하는 모습,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3살 정도로 보였고 민준과 닮은 모습이었어요. 민석 씨는 사진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은 송지아였고 민준이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믿기 힘들었지만 민준의 아들이었어요. 현재 3살이라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여자가 과거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회사 동료들과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만났고 그녀는 민준이 부유한 집안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었어요. 민석 씨는 지아가 처음부터 민준의 부와 지위를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민준과 지아의 관계는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그녀가 임신을 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의심했지만 결국 책임지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나 민준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그 여자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준은 비밀리에 따로 아파트를 얻어 지아와 아이를 살게 했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저와 만나 결혼을 결심하면서도 지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석 씨는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혔습니다. 민준의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민준이 저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준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민준은 지아에게 저와 결혼한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민석 씨는 민준이 제 아버지의 사업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민준이 작성한 사업 계획서에는 결혼 후 제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해 확장하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결혼은 그에게 사업적 이득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가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날이 있었던 것, 주말에 종종 급한 업무로 만남을 취소했던 것, 제 아버지의 사업에 유독 관심을 보였던 것,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가식이었을까요? 그 모든 다정함과 사랑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민석 씨는 자신이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가 동생이라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었고 모든 것을 알고 결정하길 바랐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동생을 배신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의 아이도, 그리고 서연 씨도 이 일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민석 씨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모든 행복이 갑자기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제 심장은 너무 빠르게 그리고 아프게 뛰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끔찍한 거짓말쟁이였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가 준 모든 선물, 했던 모든 달콤한 말들이 이제는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민준과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오늘 저녁에 올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친구인 지영에게 연락해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지영은 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 놀랐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이 진정된 후 민석 씨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지영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즉시 파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넌 정말 운이 좋은 거야. 결혼 전에 이걸 알게 되다니. 그 형님께 정말 감사해야 할 것 같아. 당장 그 쓰레기 같은 놈과 파혼해야 해. 그날 밤 민준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그를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걱정된 목소리로 어디 있었냐고, 왜 연락이 안 됐냐고 물었지만 저는 차갑게 그저 만나자고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 그를 기다렸고 민석 씨에게 받은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민준이 도착했을 때 그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제 표정과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고 곧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형이 뒤통수를 쳤다며 어떻게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냐고 분노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사진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을 요구하자 그는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으나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지아와의 관계, 아이의 존재, 그리고 여전히 그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제가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냐고 묻자 그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말했으면 네가 날 받아들였겠어? 아이까지 있는 남자를? 그의 솔직한 발언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었죠. 그는 저를 속이고 있었고 우리의 관계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민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제 팔을 세게 잡으며 예정대로 결혼하자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를 사랑한다고 지아와의 일은 단지 책임감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아버지의 사업까지 언급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내 아버지 회사 인수권도 도와줄 수 있어. 생각해봐, 서연아. 이건 내 가족에게도 중요한 일이야. 그 순간 저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저를 사업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만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단호하게 파혼을 선언하자 민준은 갑자기 성격이 돌변했습니다. 테이블을 내리치며 화를 내고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전에 본 적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폭력적인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저는 그에게 나가라고 했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떠났지만 문을 세게 닫으며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저는 문을 잠그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본 민준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니. 만약 결혼한 후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섬뜩했습니다. 이제 파혼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모든 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결혼이 저를 불행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곧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크게 분노하셨고 민준의 가족에게 직접 따지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의 갈등은 원치 않아 말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취소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게 돼서 다행이구나. 지금 알게 된 것이 축복이야. 결혼한 후에 알았다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결혼식을 취소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웨딩홀, 드레스, 음식, 사진 등 모든 예약을 취소해야 했고 대부분의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하객들에게도 일일이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야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안타까워했지만 대부분 이해해 주었어요. 나중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민주는 자신의 형인 민석 씨에게도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넌 가족이 아니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까지 휘둘렀다고 해요. 민석 씨의 얼굴에 멍이 들었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큰 분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민석 씨는 가족 내에서 외톨이가 되었지만 저에게 진실을 알려준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민주는 가족들과도 크게 다투었습니다. 부모님이 그에게 지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거부했어요. 차라리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쌌고 결국 가족들과 연을 끊고 떠났다고 합니다. 파혼 후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우연히 민석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가 일하는 회사 근처 카페에 있었고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민준에 대한 근황을 전해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집을 나가서 송지아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 여자를 인정하지 않자 결국 자기 몫의 유산도 포기하고 떠났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고 회사에서도 그만두게 했다고 합니다. 민주는 다른 IT 회사에 취직했지만 이전 직위에 비해 훨씬 낮은 자리였고 급여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일단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아파트도 구하고 셋이서 가족처럼 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점점 상황이 나빠졌어요. 민석 씨는 민준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민준은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 시작했다고 해요. 술을 마시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송지아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송지아는 원래 민준의 부와 지위에 끌려 그와 관계를 맺었어요. 호화로운 생활, 경제적 안정 같은 것들을 기대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자 관계가 악화되었어요. 게다가 민준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민석 씨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송지아에게 동정심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처음부터 민준의 돈과 지위만 보고 접근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누구의 잘못이든 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석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날 민준이 보여준 폭력적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만약 결혼했다면 저도 송지아처럼 그의 폭력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석 씨. 그때 진실을 알려주셔서. 덕분에 저는 그런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지만 그의 행동은 옳지 않았어요. 서연 씨가 이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다시 민석 씨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서연 씨, 송지아가
아이를 두고 도망갔어요. 민준이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술만 마시면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대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난 거죠. 하지만 아이는 두고 갔어요. 아마 혼자서는 키울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 일주일 전 시숙님이 알려준 그 끔찍한 진실은 당시에는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저를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진실이 없었다면 저는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민준과 함께 했다면 저도 지아처럼 폭력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혹은 그의 이중 생활을 알게 되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었죠. 어쩌면 아이를 함께 키우며 복잡한 가정사에 휘말렸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진실을 알려준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민석 씨는 자기 동생을 배신한다는 부담감과 가족 내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어요. 그의 양심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결혼식 일주일 전에 주저앉아 울었던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눈물 뒤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겪었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고, 거짓을 경험했기에 진실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